안녕하세요.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질량과 에너지입니다. 교과서 74에서 74쪽을 보면 됩니다. 질량의 에너지 변환입니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질량과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있다면 그 질량 M에 빛의 속도의 제곱 C제곱을 곱해주면 그게 그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지 질량은 관찰자가 보았을 때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의 질량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지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 정지 에너지는 질량 M0에 빛의 속도 제곱인 C제곱을 곱해주면 그 크기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지 질량이 M0인 물체의 정지 에너지는 M0 C²입니다. 이때 스퀘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퀘어는 영어로 사각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A라고 하면 이 사각형의 면적, 정사각형의 면적은 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사각형과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곱을 영어로 스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보았을 때 물체가 항상 정지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관찰자에 대해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은 상대론적 질량이라고 합니다. 이때 앞에 나오는 상대론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의미합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도 질량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운동하는 물체는 질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즉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이 크다는 것인데요.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으로 주어졌었죠. 그러면 v가 크다는 것은 결국 이 k가 크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2k가 커지는 만큼 물체의 질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서.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이 크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핵반응에서의 질량 변화입니다. 어떤 물체의 질량이 변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만약 질량이 델타 M만큼 감소하면 델타 MC 제곱만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질량이 감소하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 만약 질량이 델타 M만큼 증가하면 델타 MC 제곱의 크기만큼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 질량이 증가하면 에너지 흡수.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핵자들이 결합할 때 원자 핵을 이룰 때 줄어든 질량을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데, 질량 결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질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자라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얘기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할 때 원자 핵을 이루게 되죠. 그 원자 핵을 이루는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 델타 E는 델타 MC 스퀘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보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합하기 전 가 상태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더해보면 1.0160 U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헬륨 원자핵은 잘못했네요. 2개 곱하기 2개를 해야 되죠. 자, 1.0073 곱하기 2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니까 이렇게 해서 합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2개 합을 더하면 헬륨 원자핵 4.001호보다 큰 질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양성자와 중성자로 있을 때보다 헬륨 원자핵으로 결합하면서 질량이 감소합니다. 그 말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이겠죠. 에너지 방출. 그래서 이렇게 핵자가 결합해서 원자핵을 이룰 때 줄어든 질량을 질량 결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량 결손을 이용하여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핵분열과 핵융합입니다. 아까는 핵자들이 결합할 때, 즉 핵이 융합할 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모든 핵반응에서 핵분열, 핵융합 상관없이 다 질량 결손이 발생합니다. 그 말은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이겠죠. 자, 핵반응은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서로 합쳐지는 반응입니다. 분열하는 것을 핵분열, 합쳐지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분열은 한 원자핵에 중성자와 같은 입자가 충돌할 때 2개 이상의 다른 원자핵으로 나누어지는 반응입니다. 자, 우라늄의 핵분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라늄과 중성자가 만나고 있죠. 이때 여기에서 92, 여기 아래에 오는 숫자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화학원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원자 번호죠.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양성자의 수입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235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35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의 수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질량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반응 전후에 보존되는 것이 2가지 있습니다. 반드시 보존되는 것. 반응 전후에 핵분열이나 핵융합에서 반응 전후에 반드시 보존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질량수. 양성자와 중성자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총 개수를 더한 질량수의 합은 보존됩니다. 그리고 전하량이 보존됩니다. 전하량이라는 것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다 더했을 때 그 양이 같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식을 보면 23592 우라늄 10N 중성자죠. 우라늄의 중성자가 충돌했을 때 바륨과 크립톤으로 나누어지고 3개의 중성자가 방출되면서 델타 E가 생겼습니다. 저 델타 E가 바로 무엇인가요?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죠. 그래서 핵 분열이 일어날 때 질량이 결손되면서, 즉 질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이해가 더 쉬울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이 질량수와 전하량이 다 보존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성자가 지금 처음에 한 개가 충돌해서 세 개가 방출되고 있죠. 그 세 개의 중성자는 다른 우라늄에 충돌하면서 연쇄적으로 핵분열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바로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우라늄 원자핵이 핵분열할 때 방출되는 두세 개의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 원자핵에 계속 흡수되어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1, 0, n 저것을 중성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또 양성자나 전자를 저렇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일렉트론이어서 2라고 표기를 하죠. 이 앞에 밑에 마이너스 1을 써주고 위에 0. 얘는 양성자나 중성자가 없기 때문에 질량수가 0이라고 써주고 밑에 전하량 마이너스 1을 써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10N은 중성자를 의미하죠. 그러면 양성자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양성자는 11P 라고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양성자는 어떤 원자의 원자핵인가요? 이것은 양성자는 이거 대신 11H, 즉 수소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융합입니다. 아까도 질량 결손이 일어났고 이번에도 질량 결손이 일어나서 델타 E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핵융합 과정을 보면 핵융합이란 일단 초고온 상태에서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으로 변하는 반응입니다. 가볍고 무거운 것의 기준은 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원소들 중 가장 안정한 상태의 원자가 바로 철 원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핵융합을 할 때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한다는 것은 철보다 가벼운 원자를 의미합니다. 태양에서의 핵융합과 핵융합로에서의 핵융합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반응, 이것은 우리 통합과학에서 별과 원소의 생성 단원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때는 그냥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을 만든다 라고만 배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수소 원자핵 4개가 만나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핵 2개가 각각 만나서 중수소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수소 원자핵 2개가 만나서 중수소 하나를 형성합니다. 중수소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중성자가 1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성자가 2개 붙은 수소 원자는 삼중수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성자가 붙은 중수소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양성자 2개였는데 하나는 중성자로 바뀌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성미자와 양전자라는 입자가 방출됩니다. 오른쪽에 별표 설명에 양전자는 전자와 본질이 같지만 전하량이 플러스인 전자, 중성미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 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저 양전자와 중성미자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습니다. 궁금한 학생들은 인터넷에 조금 더 정보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면서 방출되는 두 개의 입자라고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중수소가 다시 수소 원자핵 하나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생기는데, 이때는 보통의 헬륨 원자핵과 다르게 중성자가 하나 빠진 상태이죠. 그래서 아직 완전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2,He2가 생성이 되고, 이때 이 양성자와 중수소가 붙으면서 감마선이라는 것이 방출이 됩니다. 감마선은 방사선의 일종으로 에너지가 아주 큰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반응했던 아래에서 똑같은 과정에서 생성된 3,2,He가 두 개가 만나서 양성자 두 개를 방출하면서 드디어 헬륨 원자핵 4,2,He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방출된 거 빼고 사용된 수소 원자핵의 개수를 세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수소 원자핵은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쓰였고, 또 오른쪽에 2단계에서 1개, 2개 총 6개가 1, 2단계에서 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과정에서 양성자 2개로 다시 수소 원자핵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6개 마이너스 2개는 다시 방출 해서 4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화학식을 위처럼 적으면 됩니다. 411H. 사실은 6개가 여기에 211H 그리고 여기도 211H 이렇게 되어야 맞는 방정식인데, 이것을 생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양옆에서. 그러면 411H 즉 수소 원자핵 4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생기고 양전자 2개를 방출해요. 그리고 델타 E만큼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보통 중성미자나 감마선은 이렇게 반응식에 표기해주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방출되었다는 것은 질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겠죠. 즉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의 합과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의 합을 비교하면 수소 원자핵 4개일 때가 훨씬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핵융합로에서의 핵융합입니다. 태양에서의 핵융합과 달리 수십억 도의 초고온 상태에서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을 일부러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 핵융합로에서 일부러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을 충돌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21H 이것이 중수소죠. 21H가 중수소, 31H가 삼중수소. 얘는 중성자 몇 개? 이 친구는 10N이 1개, 이 친구는 2개 있는 것입니다. 중수소는 앞에 2라는 말이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원래 이름은 이중수소입니다. 그러면 그냥 수소는 중성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겠죠. 어쨌든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 4,2He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질량수가 보존되어야 하니까 위에 있는 숫자를 더한 것, 요 위에 있는 질량수
더하면 5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4가 만들어지면 아직 4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중성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양성자의 수도 일정하게 보존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발생하나요? 델타 이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핵 분열과 핵 융합이라는 핵 반응 과정에서 언제나 질량 결손이 일어나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아까 철에 대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원자핵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고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 F이라고 하는 원자는 여러 원소들 중에 가장 안정한 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철 원자핵이 가장 안정한 이유가 질량수와 핵자당 평균 질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철은 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원소였죠. 그래서 철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는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별이 수축하여 초신성 폭발까지 이어지는 것 기억날 것입니다. 여기서 핵자당 평균 질량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적어주겠습니다. 여러분도 적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핵자당 평균 질량. 아까 핵자는 양성자나 중성자라고 했죠. 그러면 이 핵자당 평균 질량이라는 것은 양성자 하나나 중성자 한 개당의 평균적인 질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전체 원자핵 질량에서 전체 원자핵 질량을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로 나누어주면 한 개당 평균 질량이 나오겠죠. 그런데 양성자 개수와 중성자 개수를 다 더한 것을 뭐라고 하나? 우리는 질량수라고 하죠. 즉 전체 질량을 개수로 나눠주면 한 개당 평균 질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은 핵자당 평균 질량이 가장 작습니다. 즉, 요 한 개, 양성자 또는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이 제일 작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여러 개 만나서 핵자를 이루는데 원자핵을 이루는데 그때 여기 한 개의 평균 질량 M이 가장 작다는 것입니다. 그 질량이 가장 작다는 말은 반응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어떻게 가장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 결손이 크게 질량이 많이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질량 결손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방출되는 에너지, 핵자가 결합할 때 결합 시 에너지 방출이 많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에너지 방출이 많이 됐다는 뜻은 다시 얘네들을 분리해낼 때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자 결합 시 에너지 방출이 크다는 것은 핵자 분리 시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결합할 때 힘들었던 만큼 핵자 분리할 때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질량 결손이 크면 그만큼 핵자를 분리하기가 힘들고
핵자를 분리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결국에는 안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철 원자핵은 핵자당 평균 질량이 매우 작아서 그만큼 질량 결손이 많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분리할 때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안정한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의 핵융합과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을 각각 나타낸 반응식이다. 위에 거는 핵융합, 아래 거는 핵분열이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양성자이다. 여러분, 핵분열을 할 때 우라늄에 충돌하는 입자가 무엇이었나요? 1,0N이었죠. 이것은 양성자인가요? 아니죠. 중성자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양성자는 그럼 어떻게 나타내나요? 양성자는 11P로 나타냈었습니다. 수소의 핵융합 과정에서 반응 전과 후에는 전하량과 질량수가 보존된다. 아까 선생님이 핵융합이든 핵분열이든 상관없이 반응 전과 후에 뭐랑 뭐가 보존된다고 했었나요? 그렇죠. 질량수와 전하량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안 보고도, 위의 상황을 보지 않고도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량은 보존되지 않지만 질량수는 보존된다는 것. 즉, 전체 질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각각의 개수를 다 더한 질량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량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우라늄이 제논과 스트론튬으로 핵이 쪼개지는 이유는 안정해지기 위해서이다. 당연히 핵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철과 같이 안정해지려는 것입니다. 질량이 너무 크게 되면 중성자가 충돌했을 때 바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보다 질량이 큰 양성자가 더 많은 원소들은 주로 핵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림은 핵융합과 핵분열 반응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모식적으로는 그냥 눈에 보기 좋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억 23592U 우라늄의 질량수는 92이다. 여러분, 아래 거 92가 의미하는 거는 뭐였나요? 이것은 원자 번호였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질량수는 92가 아니라 235가 되겠죠. 요 위에 거.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입자는 전하를 띈다. 핵융합 이후에 저기에서 지금 양성자 2개 그대로 갖고, 그 다음 중성자 2개 그대로 갔어요. 그럼 하나 남는 거 누구예요? 10N이죠. 중성자는 전하를 띄나요, 여러분? 아니죠.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중성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띄는 것은 누구예요? 그렇죠. 11P 양성자죠.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것은 0-1, 2, 즉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와 전자가 보통의 원자에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전체 원자는 중성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중성자가 있어도 없어도 중성을 띄는 것입니다. 두 핵반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이거는 위의 그림을 보지 않아도 풀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핵반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질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겠죠. 그래서 3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행평가, 발표 수행평가 원고랑 PPT가 18일 금요일 자정의 마감입니다. 선생님 메일로 늦은 시간에 말고 미리미리 좀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